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자, 2022년도 이제 6월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도 끝나고 또 범죄도시2가 아주 큰 흥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화계도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원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많은 영화가 개봉하기 때문에 제가 12편 정도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룡들의 터전이었던 이슬라 누블라 섬이 파괴된 후 마침내 공룡들은 섬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위협적 생명체인 공룡의 등장으로 인류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인간들,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두고 인간과 공룡들의 최후의 사투가 펼쳐집니다. 자,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입니다. 일단 이슬라 누블라 섬이 파괴된 이후에 4년이 지나고 세상 밖으로 나온 공룡들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주라기 시리즈, 주라기 월드는 주라기 공원 1, 2, 3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플롯을 짜고 있고요. 과연 엔딩은 어떨까? 이게 진짜 도미니언이 제일 기대되는 게 3편까지 가게 된다면 주라기 공원 가장 안 좋은 작품을 우리가 3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라기 월드도 이번에 3편이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기대되는 것은 이제 크리스 프렛이라든지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제프 골드블럼 그리고 샘 닐이 나옵니다. 그랜트 박사,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나오면서 이것이 바로 주라기 시리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줄 것 같아요. 6월 1일에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개봉하는 나라일 것 같아요. 북미보다 거의 열흘 정도 빠르거든요. 북미가 6월 10일인데 우리는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관객들을 이런 식으로 예우를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네,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2022년 6월 1일에 개봉합니다. 이혼후 변호사, 엄마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수지는 하나뿐인 딸 진아의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수지를 위해 아빠 이누가 손녀를 돌보게 되면서 세 사람은 함께 살게 됩니다. 얼마 후 수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라는 뜻밖의 결과를 듣게 되는데, 사랑하는 딸을 잊을까 두려워하는 수진을 위해 아빠 이누는 수진의 곁을 지키고 기억을 잊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 부녀만의 애틋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안성기 배우의 영화입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서현진, 주예림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현식 감독의 작품입니다. 신현식 감독은 동주의 각본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조류인간이라든지 프랑스 영화처럼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카시오페아는 변호사, 엄마, 딸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수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2022년 6월 1일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 카시오페이아입니다. 가족보다 차에 빠져 지내는 카이라 와도, 입양아 미카 와도,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지내던 제이크는 딸을 위해 집에 들였던 휴머노이드 양이 어느 날 작동을 멈추자 제이크 가족은 그를 수리게 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양에게서 특별한 메모리 뱅크를 발견하고 그의 기억을 탐험하게 되죠. 코고나다 감독의 작품입니다. 코고나다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파친코의 감독이기도 하죠. 이 영화는 콜린 파렐, 조디 터너, 스미스, 저스틴 H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있고요. 왓챠에서 수입하고 배급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애프터 양이라는 작품인데, 일단은 이 양이라는 인물, 휴머노이드의 메모리 뱅크에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따뜻한 휴먼 드라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애프터 양 6월 1일에 개봉합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지만 늘 빚에 시달리는 상현과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보육원 출신의 동수는 거센비가 내리던 밤 베이비박스에 놓인 한 아기를 몰래 데려갑니다. 하지만 이튿날 생각지 못하게 엄마 소영이 아기 우성을 찾으러 돌아옵니다. 아기가 사라진 것을 안 소영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솔직하게 털어놓는 두 사람은 우성을 잘 키울 적임자를 찾아주기 위해 그랬다고 변명하고, 소영은 우성의 새 부모를 찾는 여정에 상현, 동수와 함께하게 됩니다. 한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형사 수진과 후배 이 형사는 반년째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이들의 뒤를 조용히 쫓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장 브로커죠. 지금 제가 이걸 녹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황금종려상의 수상이 나오지 않았는데 수상을 할 수 있을까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주영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유, 네, 이지은 씨죠. 무슨 넷플릭스 영화나 이런 건 있었지만 영화에서 이지은이라는 배우를 보는 거는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그렇게 적게 보는 사람이 아닌데도 정말 좀 너무 놀랐고요. 네, 6월 8일 개봉하는 브로커입니다. 19 윤영은 엄마와 단둘이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기도 하지만 얼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장에서 일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죠. 착한 마음과 성실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뜻밖의 사고는 윤영을 피해자에서 살인자로 돌변시켜 교도소에 몰아넣고 윤영이라는 이름 대신 2037이라는 수감 번호로 불리게 만들죠. 자, 영화 2037입니다. 윤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불의의 사고 때문에 살인죄를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독특한 캐릭터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인물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희망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의 배우들의 면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홍예지라는 배우인데요. 이 홍예지라는 배우는 신인 배우라고 하기에는 아주 뛰어난 연기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김지영 씨의 모습도 보이고 또 이제 런닝맨에 나오는 전소민이라든지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있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37이라는 영화고요. 2022년 6월 8일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자윤이 사라진 뒤 정체불명의 집단의 무차별 습격으로 마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아크가 초토화됩니다. 그곳에서 홀로 살아남은 소녀는 생애 처음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고 우연히 만난 경희의 도움으로 농장에서 지내며 따뜻한 일상에 적응해 갑니다. 한편 소녀가 없어지자 행방을 쫓는 책임자 장과 마녀 프로젝트의 창시자 백총괄의 지령을 받고 제거에 나선 본사 요원 조현, 경희의 농장 소유권을 노리는 조직의 보스 용두와 상해에서 온 의문의 4인방까지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소녀 안에 숨겨진 본성이 깨어납니다. 자, 박훈정 감독이죠. 네, 박훈정 감독의 마녀 파트 2 The Other One입니다. 자, 일단은 신시아, 박은빈, 서운수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진구도 등장하네요. 그리고 김다미는 아마 짧게만 나오는 모양입니다. 캐스팅에는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름이 뒤에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는 주인공이 아닌 모양이고요. 아마 3편에서 이들이 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새로운 주연이 된 사람은 바로 신시아고요. 그리고 주인공 소녀를 도와주는 경희 역은 박은빈이 맡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고요. 마녀 파트 2 6월 15일에 개봉합니다. 인류 구원에 필요한 자원을 감지하고 현재 수많은 과학자와 미지의 행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션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호였습니다. 삭막하고 거대한 외계 생물만이 사는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실수로 모두가 이곳에 고립되었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탈출 미션을 위해 1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화 버즈 라이트이어입니다. 디즈니 픽사의 작품입니다. 크리스 에반스가 버즈 라이트이어를 맡았고요. 이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이 이야기만으로도, 그냥 제목만으로도 정말 모두가 버즈의 이야기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피트 닥터 감독이 기획과 각본이고요. 네, 감독을 맡은 거는 도리를 찾아서의 맥클레인입니다. 피트 닥터는 소울, 인사이드 아웃, 업 뭐 이런 작품을 만든 정말 대단한 감독이고요. 일단 버즈 라이트이어, 토이스토리를 대표하는 이 캐릭터의 에피소드를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버즈 라이트이어 6월 15일에 개봉합니다.
최고의 파일럿이자 전설적인 인물 매버릭은 자신이 졸업한 훈련학교 교관으로 발탁됩니다. 그의 명성을 모르던 팀원들은 매버릭의 지시를 무시하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공훈련에서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전설적인 조종 실력에 모두가 압도됩니다. 매버릭의 지휘 아래 견고한 팀워크를 쌓아가던 팀원들에게 국경을 뛰어넘는 위험한 임무가 주어지자 매버릭은 자신이 가르친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이 될지 모를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자, 탑건 매버릭입니다. 네, 탑건 더 말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톰 크루즈, 정말 우리 세대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할리우드 슈퍼스타 톰 크루즈를 이 스타의 자리에 앉힌 작품이 바로 탑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탑건의 후속작이 바로 탑건 매버릭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마치 로키를 찍었던 실베스타 스텔론이 로키 발보아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6월 22일에 개봉하는 톰 크루즈의 영화 탑건 매버릭입니다. 설에는 남편이 사망했지만 어째서인지 특별한 동요가 없습니다. 그런 설의 태도에 경찰은 그녀를 용의선상에 올리게 되는데요. 사건을 맡은 혜주는 수사를 통해 설애를 알아가면서 그녀를 향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설애는 혜준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망설임 없이 그를 대하고 미묘하게 흘러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펼쳐지게 되죠. 자, 아직 제가 이거 녹음하고 있을 때 황금종려상 결과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박찬욱 감독의 이 작품도 황금종려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탕웨이, 박해일, 이정현, 고경표, 박용우, 네,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영화일지 너무나도 궁금해지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헤어질 결심은 6월 29일로 개봉 일자를 확정해 두었습니다. 어린이의 삶과 미래에 대해 인터뷰하는 라디오 저널리스트 조니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오랜 시간 등 돌리고 살던 여동생 비브의 부탁으로 8살 조카 제시를 돌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즐거운 시간과 슬픔의 시간, 조용한 밤과 흥미로운 낮 시간을 함께하게 된 둘. 조니는 제시에게도 인터뷰를 시도하지만 도리어 질문 세례를 받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과거를 꺼내게 됩니다. 자, 이번 작품은 커몬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삼촌과 조카의 서툰 동행을 통해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웰메이드 힐링 로드무비라고 합니다. 일단 호아킨 피닉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뛰어난 배우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이클 밀스 감독의 작품이고요. 호아킨 피닉스, 우디 노먼, 가비 호프만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봉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6월에 개봉할 것 같네요. 커몬입니다. 1978년 덴버의 작은 마을, 악마 가면을 쓴 미스터리한 남자가 13세 소년인 피니를 납치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지하실에 갇히게 되는 소년은 음산한 기운이 넘치는 지하실 방에서 벽에 걸린 검은 전화기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희망도 잠시, 전화기의 선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장이 난 검은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전화 수화기를 든 소년은 그곳에서 죽은 희생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스콧 데릭슨 감독의 작품인데요. 블랙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조힐의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에단 호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에단 호크의 악역 연기가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블랙폰 6월에 개봉합니다. 왕년에 잘 나가던 슈퍼스타에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빚쟁이 신세가 된 닉 케이지에게 생일 파티 참석을 조건으로 $1,000,000를 주겠다는 슈퍼맨 하비가 등장합니다. 스타로서의 자존심과 어마어마한 제한 사이에서 갈등하던 닉은 결국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향합니다. 도착과 동시에 초호화 한 대를 받고 행복한 휴양을 보내던 그는 의문의 CIA로부터 납치되고 하비가 악명 높은 수배범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CIA로부터 가족을 빌미로 위험한 미션을 강요받은 닉은 설상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죠. 자, 니콜라스 케이지의 영화입니다. 제가 굉장히 90년대 너무너무 좋아했던, 하긴 뭐 90년대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 니콜라스 케이지를 안 좋아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정말 명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페이스 오프 진짜 너무 인상적으로 봤어서 그런 영화를 만든 니콜라스 케이지의 작품인데요. 네, 방탕한 사생활 때문에 필모가 엉망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요즘은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여기에서 이제 참을 수 없는 무게에 미친 능력이라는 것은 니콜라스 케이지 자체의 영화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6월달에 개봉하는 톰 고믹한 감독, 니콜라스 케이지, 페드로 파스칼, 닐 패트릭 해리스, 티파니 헤드시 등이 출연하는 참을 수 없는 무게에 미친 능력, 2022년 6월에 개봉합니다. 네, 이렇게 6월에 개봉하는 영화 대략 한 12편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네, 기대되는 한국 영화들도 있고 두 번째 마녀 영화에다가 주라기 월드의 버즈 라이트이어까지 정말 많은 작품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6월의 개봉 예정 영화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6월에 항상 건강하시고 또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